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장 마치고 개인적으로 정형외과를 좀 다녀왔다가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영상을 좀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업로드를 하려고 봤더니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9시 30분이 벌써 넘었네요. 이 시간에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발 악재로 인해서 국내 증시 포함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맞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 뭐 남아공 의사의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등등이 빠르게 백신 관련된 이슈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단 시장의 우려를 일부는 좀 감소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 지수의 갭을 빠르게 메꾸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수의 낙폭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이탈하는 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하락 여지도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 자체가 오전에 일단은 약간 플러스권에 있다가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좀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조금 이 갭 하락의 강도를 경감시켜주고 빠르게 상승으로 돌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지수는 좀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오늘 시황 제목에서도 썼다시피 오미크론발 악재의 지수는 선방하는 듯 하였으나 장막판 변동성도 컸던 시장이다. 지수 상승과 하락 상관없이 주도 섹터만 가는 장세 속에 그 외 섹터의 하락폭과 하락 종목수가 많은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도 섹터 말하자면 이 게임주 IT 반도체 일부 2차전지 그 외 메타버스 NFT를 제외하면 사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하락장이었죠. 사실 지수의 낙폭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1% 같이 안 됐고요. 코스닥은 1.3% 하락인데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뭐 상승이 78, 하락이 240개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두드려 맞은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하락 종목수로만 보면 오늘 하락은 주도 섹터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장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어렵고요. 지수적으로 잠시 좀 체크를 먼저 해보면 지수적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 이런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시가 갭이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악재가 더 크게 작용을 했을 때는 더 큰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 시가에 추가 하락이 없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돌아서면서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죠. 마이너스 2.5% 정도. 왜? 전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유럽과 미 증시에 대비를 했을 때 최소 마이너스 3% 이상 개파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5%까지 분할 매수 접근이 원래는 유효한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의 시장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경계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 빠르게 이 깨졌던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지수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지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로 빠르게 회귀를 해줘야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 갭 상승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나스닥 선물이 일단 오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선물도 한번 동시에 놓고 보면요. 나스닥 100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지금 뭐 이거는 조금 10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1%대 정도
1%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도 이 21선을 이탈하는 음봉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강도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국내 증시가 약간 상승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또 밀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어려운 시장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미크론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각 제약사 등이 발빠른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백신을 다시 개발한다 라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길래 오히려 백신을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2주라는 시간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 안에 변동성 국면이 굉장히 크게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장 주도 섹터를 제외하면 워낙 많은 섹터가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이럴 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보유 종목군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데이 트레이딩 보면 또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에서 주도 섹터 내에 매매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일단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의 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이 수급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일단 비로소 지수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장 여전히 게임주, 2차전지, 일부 IT 반도체, 메타버스, NFT 시장만 강했던 시장인데, 일단 특징주 몇 개만 보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슈 등 간단하게 보면, FNS가 템버거를 향한 해외, 굉장히 이슈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FNS도 내일 관심 종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슈가 오전에 좀 나오면서 오전에 약간 주도주 모습으로 좀 갔죠. 장중한 때 이트론이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미르 포 개발사를 위메이드 맥스가 자회사로 품었다라는 이슈가 일단 장 초반에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맥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게임 섹터의 흐름을 강세로 좀 돌려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 외에 이 확진자 재택 치료 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재택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 그 외에 오늘 분할제 상장한 SK 스퀘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내일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한번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의 종목군들 좀 편차가 있는데, 인성정보랑 이쪽 섹터 호재성 이슈로 좀 올랐고, 그 외 에디슨 EV가 일단은 시간에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량이지만 일부 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악재, 무상증자의 상장 이슈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보지는 않은데,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날짜 연기는 충분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낙주 매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10% 가까운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어제자 일부 손절을 하고, 오늘 나머지 물량을 좀 들고 있었는데, 좀 크게 이거는 내일 데미지가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주 매매 기본은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일부 종목군들만 빠르게 보죠. DB하이텍, 여전히 강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떨어졌을 때 사실 오늘장이 좋은 매수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이다가 또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고, LG노텍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죠. 내려오지를 않네요. 종목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시가가 3%권에서 떴는데 사실 시가 베팅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높은 종목에 있어서 사실 시가 매매를 하기는 좀 두려웠었고요. 이날도 사실 시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좀 냈었는데, 위메이드는 시가총액이 벌써 7조대죠. 그러다 보니 위메이드 맥스가 더 강하게 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일부 종목군들 위즈윅, 스튜디오 강하게 좀 반등 나오면서 그냥 살아있다 라는 걸 말을 했고, FSN이라는 종목이 일단 템버거를 향한 해외라는 제목에 의해서 좀 강했는데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 시총 상위,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다 반등이 나왔는데, NC소프트는 약반등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NC소프트 이 아래 구간은 정말 저는 좋은 구간으로 생각이 들고, 밀렸을 때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 랩지노믹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풋 종목이죠. 오전에 시가 갭을 굉장히 크게 떠놓고 오후장에 다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만큼 오후장에 이 시가를 돌렸다라는 거는 그때 지수가 급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밀렸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국내에도 이 현재 우리가 협정을 맺는 트래블 버블 국가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 신규 오미크론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문을 닫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이슈를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수가 좀 밀려서 마감이 됐고, 그런 부분이 이 주도 섹터의 하락을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군들의 이 반등폭을 다 축소해 놨기 때문에 내일장 이런 부분이 경감이 돼서 반등하는지 정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이 코로나로 인한 흐름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군들 풋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쪽에 놓고, 얘네가 상승할 때는 좀 조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자, SK스퀘어 오늘 분할 재상장한 회사죠. 최근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사가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의 상장 이후의 흐름은 좀 지켜볼 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오늘 매매는 좀 했었는데, 오전장에는 조금 뭐 시가에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소액 좀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중은 채워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수익은 잘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시간 외에 마이너스권에 일부 좀 사서 좀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가 분명히 좀 뜨겠죠. 뜨게 된다면 시가 뜨고 이후에 이 밀렸을 때 이 오늘의 종가 밑에 이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고, 그 밑에 이 저가를 깬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 저가를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을 이탈하고 밀리면은 끝도 없이 밀리기 때문에 그 기준만 명확히 잡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회복하고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워낙 최근에 카카오페이 등 시총이 좀 큰 종목군들이 강하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뱅크 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SK스퀘어는 지금 코빗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런 NFT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놓여져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스토어의 IPO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지 정도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현대바이오 한번 보면은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 기사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시가 갭이 좀 높게 떴었죠. 시가가
13% 떠서 매매는 안 하고 좀 보고 있다가 오후장에 저는 이게 설마 상한가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돌파할 때 일부 사면서 좀 올라가서 그냥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12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거래량을 얼마나 터뜨릴지, 그러니까 거래 대금 기준으로 좀 많이 거래가 터져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관성을 가지고 올라가려면은 가다가 좀 밀려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K카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상한가 기준 가격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내일장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가 매수를 잘 했더라면 굉장히 또 즐거운 시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고전하는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원님들하고 제대로 매매한 게 카카오뱅크 하나 돌파 매매 하나 했고 한국 BNC 장 막판에 매매한 거 빼면은 거의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종가 무렵에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종가 베팅을 좀 해보려고 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FSN이라는 종목은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돌파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 팔고 반을 다시 채워서 손절하고 다시 사서 약수익 정도로 잘 마감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지 않고 조금 관망을 좀 하고 시장을 봤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